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텐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할 차종은 렉서스 LS 500을 같이 한번 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그 판교전 시장이 새로 오픈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좀 다녀왔어요. 그래서 전시장 뭐 지하에 이제 서비스센터가 들어가 있고 1층에 서비스 그런 공간이 있고 2층에 전시장, 3층에 이제 그 영업 직원들이 근무하는 이제 사무실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원래 이제 서브센터가 있긴 했는데 정말 좀 조그만데 이렇게 좀 떨어져 있었어요, 세이즈하고. 근데 지금 판교에서 저쪽 서울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끝자락 쪽에 이렇게 좀 전시장을 새로 오픈하게 돼갖고요, 거기에 좀 다녀왔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도 다녀왔죠.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의아했던 부분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뭐 자동차를 한번 LS500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아마 일본 차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그 일본 작년에 재작년에 이제 보이콧 재팬이 좀 일어날 때, 네, 일본에 대한 그런 적개심도 좀 많이 가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참 우리나라하고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이렇게 지금까지도 네, 이렇게 사이가 좀 많이 안 좋고, 일단 시대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좀 사과를 받으면 어느 정도 관계가 좀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민족성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저는 자동차를 리뷰하는 입장이고 또 사람이기 때문에, 또 새로 나온 모델 LS500 모델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잠깐 설명드리기 앞서서, 참 렉서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렉서스란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가, 또 왜 렉서스를 구매하는 고객들이 아직까지도 네, 이렇게 일본 차에 대한 적개심을 대부분 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데도 판매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네, 배경은 아마 그 제가 합성을 할 거기 때문에 LS 화면이 계속 지나갈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자동차 이제 수입차를 저도 2003년부터 뭐 저도 이제 크라이슬러에서 세이즈를 시작을 했고, 네, 여러 브랜드를 경험을 해봤습니다. 뭐 제가 제일 좋은 브랜드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벤츠까지도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 브랜드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렉서스라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제가 오늘 판교전 시장을 가봤을 때의 그 느낌과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전 시장을 갔는데 이게 세이즈 파트 쪽에 되게 포지셔닝이 좀 높게 되어 있는 전시장이라는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사실 지금 어떤 전시장을 가셔도 세이즈 파트가 있다 그러면 네, 이런 전시장이 조금 화려하게 좀 되어 있고, 그 뭐 메인터넌스 할 수 있는 서비스 센터라던가 이런 거에 포커스를 좀 많이 안 맞추고 있거든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아예 서비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유독 특히 일본 차 중에서 렉서스만 3S라고 하는 독특한 시스템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자, 3S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 3S는 세이즈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페어 파트가 있고, 부품 파트겠죠. 그 다음에 서비스 파트, 이렇게 세 가지를 3S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장을 하나 오픈한다 그러면 꼭 세 가지 파트를 네, 함께 오픈하는 거를 원칙으로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워크베이의 차이는 좀 있을 수는 있는데, 판교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워크베이를 8개 정도를 비치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나중에 뭐 조금 관계 회복이 된다 그러면 그 전시장 투어라던가 이런 걸 해서 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일부 서비스 파트도 네, 그런 이제 스페어 파트 할 수 있는 이제 부품실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세이즈를 하기 때문에 네, 그 전시장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1층을 쫙 제가 들어갔더니 좀 깜짝 놀란 거는, 보통 1층 전시장이라 그러면 타일이 좀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멋진 자동차가 전시되어 있고 이런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에폭시로 이렇게 딱 마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는 전시장이 아니구나, 네, 여기는 서비스 파트구나 하는 거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지하로 들어가니까 지하 쪽에 이제 서비스 공간을 좀 형성을 해놨고, 오히려 자동차를 좀 많이 팔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1층 공간, 메인 공간에 자동차를 전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2층에다가 자동차를 전시를 해놨습니다.
2층 공간에 지금 제가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자동차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전시장하고의 약간 좀 다르다 하는 거를 제가 좀 많이 느꼈어요.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물론 이제 일본 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은 판교전 시장을 한번 방문하셔서 제가 어떤 이야기 하시는지 이 내용을 듣고 가시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으시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일단 LS는 저는 상당히 좀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면은 물론 이제 대형차 중에서 지금 S클래스라던가 이런 차들이 거의 뭐 사전 계약까지 제가 들은 얘기는 한 10,000대 정도 계약이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주 쏠림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뭐 이런 대형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S클래스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게 사실이긴 한데 그 와중에 뭐 7 시리즈라던가 BMW 7 또는 아우디 A8이라던가 또는 대형차 또 뭐가 있나요? 네, 이렇게 뭐 렉서스 LS라던가 또는 이제 국산차 제네시스 네, G70, G90이라던가 이런 거 구매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 대형차 중에서는 렉서스가 상당히 좀 LS가 경쟁력이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일단 대형차라는 거는 배기량이 뭐 많이 작아지고 다운사이징 되긴 했지만 아무래도 대배기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뭐 8기통이라던가 또는 6기통 모델의 터보가 달린 모델을 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연료 효율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좀 마이너스적인 요소, 좀 소비성이 좀 강한 그런 엔진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8기통 모델의 LS 500 모델도 있지만 현재 이제 500 모델은 대부분 V6 3500cc V6 모델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좀 접목이 되어 있어요.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렉서스 LS 그 RX450H에 들어갔던 엔진과 동일한 엔진인데 약간의 그런 튜닝이 좀 가미되어 있어서 500이라는 배지를 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형차의 3500cc 엔진 거기에 다른 차들은 대부분 터보 엔진을 장착해서 과급기를 장착하는데 렉서스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료 효율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거의 가솔린 엔진인데도 시내 주행에서 거의 10km, 리터당 10km 정도의 연료 효율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사이즈 S500, 580 아마 구매하시는 분들 V8 엔진 구매하시게 되면 공인전비가 6.9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6.9, 6.7로 알고 있는데 실년비가 한 5km 언더 정도 나올 거니까요. 실제 한 1년 정도 주행을 한다 그러면 기름값의 차이에서 상당 부분의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또 이런 부분도 있고 렉서스 LS의 또 장점은 메인터너스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매력이 있냐면 보통 S500, 580 모델을 물론 이제 3년까지는 그 메인터너스가 무상으로 지원이 되긴 하지만 그 이후에 뭐 5년 정도 요즘은 5년 이상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유상으로 엔진오일을 교환하게 되면 아마 센터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한 5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상당히 좀 고가의 물론 이제 8기통 모델이기 때문에 엔진오일에 그런 엔진오일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파트라던가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최소로 잡아도 한 50만 원 정도는 1회 엔진을 교환하는데 비용이 좀 발생할 수 있는데 참 신기한 거는 렉서스 LS 같은 경우에는 460 기준입니다만은 금액이 14만 원대에서 15만 원대 정도의 엔진 오일을 교환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필터라던가 이런 거 들어가게 되면 한 20만 원 정도 에어컨 필터나 이런 걸 교환하시면 그 정도 되긴 하는데 아무튼 대형차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S클래스라던가 또는 BMW 7 시리즈 대비 봤을 때 아주 적게 잡아도 한 50% 정도는 저렴한 그런 유지 비용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비춰봤을 때는 상당히 좀 경쟁력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나머지 부분은 뭐 기능적인 부분은 너무 S클래스가 지금 화려하고 네, 그런 기능적인 부분 좀 앞서가는 기능을 좀 많이 구현하다 보니까 일부 일본차 LS가 약간 좀 떨어진다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고무적인 부분은 뭐가 있냐면 사실 2000년도 초반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LS430이라는 모델이 1억 500 정도에 판매가 됐거든요. 2001년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 런칭을 해서 판매를 했는데 상당히 판매가 좀 많이 됐습니다. 네, 판매량이 상당히 좀 높았고 그 당시에 S클래스나 뭐 BMW 7 시리즈가 좀 인기가 있었는데 745Li나 뭐 이런 모델을 넘어설 정도로 판매량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옵션도 좋긴 좋았는데 옵션보다는 상당히 조용한 그런 렉서스만의 특유의 그런 정숙성을 좀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약간 대형차들도 퍼포먼스 위주로 조금 많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팔로우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좀 따라가다 보니까 그 이후에 나온 460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스포츠성, 좀 오너 드라이브 위주의 세팅을 좀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예전에 그런 정숙성보다는 조금 달리는 위주, 그 다음에 운전 재미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조금 맞추다 보니까 예전에 렉서스가 갖고 있던 그런 정숙성이 조금 잃어버렸죠. 그런 아이덴티티를 좀 잃어버렸는데 지금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좀 고무적인 게 이전에 430에 준하는 그런 정숙성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아마 렉서스는 이런 퍼포먼스 경쟁에서는 독일차하고는 1대1로 붙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라던가 그 다음에 메인터너스의 그런 효율성, 네, 이런 부분, 그리고 차량의 편안함, 정숙성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고객분들한테 조금 어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즘 뭐 보이콧 재팬이 아직 끝난 건 아니고 아직 일본하고의 이런 관계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 또한 일본 차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만치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분명히 수요라는 거는 어느 정도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일본 차를 구매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차를 구매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고민에서 단호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순간에 계속 지속적으로 메인터너스 유지 관리 비용이라는 거를 지불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움 또는 비용이 좀 덜 들어가는 부분을 선택하실 거면 일본 차도 상당히 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로빨리 좀 일본하고의 그런 어떻게 보면 이웃나라잖아요. 네,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저희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고 네, 뼈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저도 타임머신이 있다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아픈 역사를 좀 더 관계 회복이 될 수 있는 역사로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이미 지나온 거는 어쩔 수 없고 앞으로의 미래의 세대도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하루빨리 일본 이웃나라하고 관계 회복이 좀 잘 돼서 네, 사이좋게 좀 지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